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자, 오늘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짤강에서는 선체의장 및 구조역학 교과목의 선박의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역장치에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역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 턴버클의 턴버클의 용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턴버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턴버클이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예,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쪽하고 이쪽에 무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정시켜야 될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시켜야 될 물체 끝에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놓고 그다음 바닥에 예를 들면 뭐 아이플레이트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다가도 끈을 묶습니다. 끈이 됐든 아니면 무슨 철봉이 됐든 그럼 요거를 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고정을 시키려면 얘를 당겨서 조여야 될 텐데 우리가 마치 텐트를 이렇게 치면 텐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줄을 당겨서 고정을 시키는 것처럼 이런 것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뭔가 당겨서 고정을 시키기는 쉽지 않죠. 팽팽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아서 중간에 이런 구조물을 걸고 얘를 돌려서 돌리면 얘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을 해서 이 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끈이나 철봉이나 그런 것들의 긴장 상태를 증가시켜주는, 저 팽팽하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턴버클은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리깅 나사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 둘이 역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턴버클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로프를 긴장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단정의 데빗 형식이 아닌 것은, 자, 단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데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정은 여기 보이시죠? 그림 요것들 라이프보트 구명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명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작은 단정, 그쵸? 좀 짧은 작은 배, 보트들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명정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빗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구명정이 선박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명정을 선박 밖으로 내려야 되겠죠. 비상시가 되면은 이 선박 밖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릴 때 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이 장비를 데빗이라고 합니다. 뭐 크레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대릭이나 크레인보다 좀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빗의 형식이 아닌 것은 보시면 이 데빗이 처음에는 데빗에 이런 식으로 라이프보트가 매달려 있다가 뭐 물론 데빗이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도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고정 장치를 풀면 이 데빗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러핑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선측 이제 선박의 바깥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내밀게 되는데 보세요. 중력형하고 러핑형이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방법이 바로 중력형이기도 하고 러핑형이기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회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전형은 이제 선박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선박이 아니고 이 데빗을 돌려서 바깥으로 내미는 이런 방법을 회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정의 데빗 형식이 아닌 것은 자동형이 바로 이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하역 방식 중 스포팅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은, 자, 여기에 하역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팅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스팟이 뭡니까? 스팟은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팅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크레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 본 겁니다. 크레인이 위에서 봤을 때 크레인의 가용 범위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역하고자 하는 화물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스포팅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스포팅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은 보시면 여기 스윙식이라는 게 있고 맞당김식이라는 게 있고 분동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그림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하역 장치를 대릭이라고 합니다. 대릭. 예. 그래서 이렇게 대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스트가 있고요. 이 포스트에 이런 식으로 붐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붐은 이렇게 상하로 회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타핑이라고 합니다. 타핑. 그 다음에 요걸 중심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포스트하고 평행한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포스트가 있고 얘가 붐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화물을 매달아서 여기에 이렇게 화물이 매달려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화물을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대릭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이 대릭의 붐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가이라는 줄을 GUI라고 하는데요. 이 가이라는 줄을 설치를 합니다. 이쪽에도 가이라는 줄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가이를 당기고 이쪽 가이를 풀면서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고 혹은 이쪽 가이를 풀면서 이쪽 가이를 당기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 이렇게 여기 붐을 회전시키면서 운용하는 방식을 스윙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식은 양쪽에 전부 이 가이, 요 로프가 감겨져 있는 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치, 양쪽에서 두 개의 윈치를 동시에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 분동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 방법이랑 원리는 똑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사실 보세요. 여기 윈치가 있고 여기 윈치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윈치를 정확하게 한쪽은 당기고 그만큼 한쪽에서 풀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대릭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릭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번 대릭이라고 하고 이걸 2번 대릭이라고 했을 때 이걸 1번 대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번 대릭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선측이 이렇게 있을 때 선측 바깥으로 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 다음에 요 여기 있는 가위를 연결을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가위를 어디로 연결하냐면 이쪽 붐으로 연결해서 선체 바깥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 선체 바깥으로 이렇게 내려졌죠. 여기에 무거운 물체, 카운터 웨이트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윈치를 당기면 당연히 카운터 웨이트가 딸려 올라가면서 이 붐이 이쪽으로 회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윈치를 풀면 그러면 이 카운터 웨이트가 무게로서 당겨지겠죠. 즉, 이 줄이 당겨짐으로 붐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분동권식, 카운터웨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윙식에 비해서 붐을 두 개를 다 써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하나의 윈치만 컨트롤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동권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당김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맞당김식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 화물을 이런 식으로 하역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화물을 옆쪽으로 움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붐을 회전을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붐을 회전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1번 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붐이 아니고 포스트. 그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붐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자, 2번 포스트가 있고 1번 포스트가 있고요. 대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화물을 여기에다가만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화물을
요 붐에도 연결을 하고 요 붐에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붐에서 이 호이스팅 와이어를 풀면서 이쪽 호이스팅 와이어를 당기면 어떻게 해요? 붐은 회전하지 않고 있지만 화물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혹은 양쪽에서 다 당기면 화물은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양쪽 붐에서 호이스팅 와이어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이 호이스팅 와이어를 당기고 풀면서 이 화물의 위치를 컨트롤하는 것을 맞당김식, 유니온 퍼체이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 운용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겐틸 크레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대릭이라는 것은 보세요. 생김새를 보면 포스트가 있고 붐이 있고 붐을 들어 올리기 위한 끈이 따로 있고 붐을 회전시키기 위한 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상당히 끈들이 많고 구성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대릭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반 크레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크레인 본 적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회전축이 달려서 그냥 이렇게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호이스팅 와이어가 내려와서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서 어때요? 이 크레인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회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크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레인도 생김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크레인이라고 하고요. 겐티리 크레인식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겐티리 크레인식은 뭐 그것도 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크레인 이렇게 있는데 크레인이 밑에 깔려 있는 바닥에 깔려 있는 레일을 따라서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레인 자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크레인 자체도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도 이제 레일이 깔려 있어서 크레인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여기에 트롤리가 달려 있어서 트롤리도 여기 있는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이스팅 와이어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화물의 위치를 옮기는 그런 식의 동작을 하는 것을 겐티리 크레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겐티리 크레인식은 일반적으로 좀 큰 화물이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옮기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릭 방식보다는 이 크레인 방식이 훨씬 더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옮기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스포팅 능력이 대릭하고 크레인하고 비교하면 크레인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 셋 중에서 스포팅 능력이 가장 좋은 대릭 운영 방법을 찾아라 하면 맞당김식 이렇게 두 개의 붐을 이용을 해서 화물을 움직이는 것, 이 맞당김식이 가장 스포팅 능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핑 리프트를 걸거나 매기 위해서 마스트, 가판 등에 부착시킨 금속재 부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토핑 리프트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대릭 말씀드렸죠. 포스트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붐이 매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붐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핑이라고 많이 합니다. 토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토핑 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 토핑할 때 얘가 여기에서 뭔가 모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끈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록, 활차, 여기 도르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요. 이런 식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이 끈을 당기고 풀어서 이 붐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립니다. 이것을 토핑 작업이라고 하고 이 토핑 리프트를 걸거나 매기 위해서 마스트나 가판 등에 부착시킨 금속재 이름이 뭐냐면 혼 클리트입니다. 여기서 클리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고정시킬 때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 클리트 끈을 이렇게 감아둘 수 있는 그런 장비 혼 클리트 사진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볼라드는 뭐냐면 볼라드도 사실 홈클리트하고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가판 위에 있어서 가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보통 이런 식으로 기둥이 박혀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끈을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끈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는 장비인데요. 여기서 이제 혼클리트도 사실은 비슷한 용도이기는 한데 볼라드는 무어링, 즉 어떤 선박이 정박했을 때 이게 큰 선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항구, 부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선박이 정박했을 때 여기에도 기둥이 있어서 여기에 끈을 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끈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기둥이 서 있는 것, 이것을 볼라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링 플레이트나 아이 플레이트는 어딘가에 달려서 끈이나 아니면 갈고리들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부속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 플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 링에 뭔가를 걸어서 고정시키는 것, 그쵸? 이걸 링 플레이트라고 하고 아이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겨서 눈처럼 생겼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달아서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린다든지 아무튼 아니면은 뭔가를 여기에 고정시킨다든지 할 때 쓰는 걸 아이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혼클리트입니다. 다음 중 대릭 장치에 의한 하역법이 아닌 것은 제가 앞서서 다 설명드렸죠. 스윙식, 스팬 가이식, 분동권식, 맞당김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스윙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포스트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붐이 있을 때 양쪽의 끈을 당기고 풀고 혹은 당기고 풀고 하면서 얘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스윙식이라고 했고요. 분동권식은 뭐였냐면 반대편에 여기 포스트하고 붐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보통 선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기고 풀고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추를 매달아서 내려놓는 이런 방식을 분동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맞당김식은 붐이 두 개가 있을 때 붐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어떤 하역 대상물이 되는 카고가 있으면 이렇게 카고의 양쪽 붐에서 와이로프를 연결해서 얘를 당기거나 풀거나 혹은 당기거나 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얘를 들어 올리고 카고의 위치를 바꾸고 하는 것을 맞당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스팬 가이식은 아닙니다. 이 스팬 가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요 붐 때 옆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줄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이라고 하는데 GUI라고 하죠. 가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어떤 장비지 이것은 대릭을 사용해서 하역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암의 작동으로 단정을 선내의 경납 위치로부터 선내로 진출시키는 장치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데빗이라고 했죠? 예, 1번입니다. 구스넥 브래킷의 역할은 구스넥 브래킷이 무엇이냐? 자, 계속 대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고요. 그쵸?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붐입니다. 그러면 이 붐을 포스트에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쵸? 여기에 이렇게 생긴 브라켓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스넥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물창의 통풍통도 아니고요. 기관실의 통풍통도 아니고요. 유조선의 가스 배출구도 아닙니다. 하역용 붐의 좌우 상하 이동을 가능하게 돕는 그런 요것을 구스넥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상하 운동이 가능한 거고 얘 자체도 이렇게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옆에 회전 이런 회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구스넥 브라킷 말고 구스넥 통풍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구스넥 통풍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이런 역할을 일부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의 상세한 역할은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건 구스넥 통풍통이 아니고 구스넥 브래킷입니다. 구스넥 브래킷은 대릭에 달려있는 부속구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트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생긴 게 클리트입니다. 여기에 와이어로프를 이런 식으로 감아둘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강삭을 잡아당기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줄의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류시 밧줄을 걸거나 감기 위해 사용하는 그것을 클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여 보트의 윈치의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하면 구명정을 자연히 선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보트 데빗은, 자, 윈치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즉 중력에 의해서 덜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중력식 데빗입니다. 보트, 구명정의 데빗의 작동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전형 맞죠? 러핑형 맞죠? 중력형 맞죠? 다 앞서서 설명한 겁니다. 스케이트 데빗은 아닙니다. 고정식 데크 크레인의 기능이 아닌 것은, 조금 전까지는 대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크레인은 이렇게 생긴 걸 크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퍼팅 능력이 좋죠. 한 번씩 볼까요? 토핑 기능. 토핑은 뭐냐면 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붐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붐이 움직이는 거예요. 호이스팅 기능은 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하역용 이 와이어 로프, 호이스팅 로프라고 하는데, 이 호이스팅용 로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화물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호이스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로잉 기능은 뭐냐면, 이 크레인을 위에서 봤을 때 얘가 회전축이고 이렇게 붐이 뻗어져 있겠죠.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슬로잉이라고 합니다. 무어링 기능, 무어링은 뭐냐면 계류라는 뜻입니다. 계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선박이 어떤 항구에 정박했을 때 이 항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류선을 묶어 놓는 기능, 그것을 무어링, 계류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컨테이너 또는 묶음으로 한 목재와 같이 큰 유닛의 화물 취급에 가장 적당한 설비는, 자, 요게 뭡니까? 이건 대릭이고요. 이거는 크레인입니다. 데크에 있어서 데크 크레인이에요. 이 데크는 뭡니까? 선박의 이 바닥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크 크레인. 그 다음에 겐트리 크레인은 이런 식으로 레일이 깔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컨테이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 항구에 가보면은 많이 있는데, 컨테이너 선이 들어오는 항구라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여기 매달려 있는 트롤리가 이 레일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다시 내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트롤리가 이 라인을 따라서, 혹은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는 어떤 긴 빔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 그런 것들을 이제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겐트리 크레인이 스파팅 능력, 화물을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겐트리 크레인은 이제 컨테이너나 아니면 묶음으로 한 목재처럼 큰 유닛의 화물을 취급하는 데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동 원리에 따른 보트 데빗의 세 가지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은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중력식이 있다고 했고요. 러핑식이 있다고 했고요. 회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력식, 러핑식, 회전식. 답은 1번입니다. 자, 선박의 하역 장치를, 틀이 아니고를, 대릭붐 장치 대신 가판 크레인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가판 크레인의 장점을 3개 찾으면 됩니다. 하역을 위한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보세요. 여기 뭔가 많이 매달려 있죠, 대릭은. 그쵸? 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쵸? 근데 데크 크레인은 어때요? 크레인은 뭐 준비 작업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전원 키면 끝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되고요. 하역 장치의 수납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요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얘를 크레인을 회전시키고 뭔가 들어 올리고 하는 작업이 그냥 레버로서 조정이 된다면, 이것들은 일일이 이런 끈들을 전부 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작업에 필요한 인력, 공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얘는 혼자 컨트롤이 가능한 반면에 요거는 혼자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 항해 및 하역 시 선박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크레인이 장점이 좀 많아 보이잖아요. 훨씬 간단하고 뭐 운영도 쉽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가볍고 저렴합니다. 예, 가볍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는 좀 작은 선박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거워서 실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륙에 싣는 선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크레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력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선박이 이렇게 있을 때 선박의 복원력이 좋아지려면 아래 무거운 걸 실어야 되는데 위에 무거운 게 실리게 되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복원력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한 개의 붐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이것을 가위에 의해 선회시켜 하역하는 대릭 포스트의 하역 장치 방법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봤을 때 포스트가 있고 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줄을 가위, GUY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줄을 당기고 풀고 혹은 당기고 풀고 하면서 이 붐을 회전시켜서 하역하는 방법을 스윙이라고 했습니다. 스윙 메소드, 스윙 붐 시스템. 답은 2번입니다. 주로 토핑 리프트를 걸거나 매기 위해서 마스트나 갑판 등에 부착시킨 금속 제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조금 전에 푼 문제죠? 예. 토핑 리프트를 걸거나 매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토핑 리프트는 뭐라 그랬어요? 붐을 이렇게 들거나 내릴 때 여기에 있는 끈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도르래를 연결해서 끈을 잡아 당기는데 이 끈을 토핑 리프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핑 리프트를 걸거나 매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혼 클리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립붐 하역 설비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자, 대립붐 요겁니다. 요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윈치가 있어야 윈치에 줄을 감아서 어떤 줄이든지 감고 풀고 해서 컨트롤 하겠죠. 윈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핑 브라켓이라는 게 있죠. 토핑 브라켓. 토핑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토핑 리프트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 있는데 이 도르래가 고정되어 있는 브라켓, 그러니까 포스트에 달려 있는 이 브라켓을 토핑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바로 포스트입니다. 마스트라고도 하고요. 캡스턴은 뭐냐면요. 캡스턴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그래서 선박 외로 어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와이어로프에 무거운 물체, 대표적으로 뭐 앵커 같은 게 있겠죠. 앵커 같은 것을 매달아서 선박의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려면 이걸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리면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전동식으로 해서 감아서 감는 장치를 캡스턴이라고 합니다. 세로축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들을 꽂아서 이 막대기를 사람이 잡고 직접 이런 식으로 돌리는 형태로 이것을 구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립붐의 하역 설비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3번 캡스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량 5마력의 양화기를 이용을 해서 속력 7.5m/min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은 몇 뉴턴인가?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량 1마력의 양화기를 이용을 해서 1m를 1초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은 75kg입니다. 그게 1마력의 정의예요. 자, 다시 1마력으로 1m를 1초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양은 75kg입니다. 근데 이 75kg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뉴턴 단위로 변하죠. 그래서 뉴턴 단위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1마력은 75kg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9.81을 곱하면 735.75N이 되죠. 즉 1마력은 735N의 물체의 735N의 힘으로 1m를 1초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마력의 양화기는 어떻게 될까요? 3678N의 힘으로 1m 동안 1초 동안 1m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5마력은 다시 1초 동안 1m를 이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7.5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초 동안 7.5m를 끌어당기려면 어떻습니까? 490N밖에 못 끌겠죠. 자, 다시 3678N으로 1m 간다는 것은 3678 곱하기 1 해서 이것이 368 곱하기 1 뉴턴 미터 이게 1인데요. 예, 요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초 동안. 이게 5마력인데 그럼 똑같은 5마력이 7.5m를 7.5m를 이동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얘를 7.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90이 나옵니다. 예. 490 곱하기 7.5가 바로 3678이 됩니다. 그래서 490N의 힘으로 7.5m를 1초 동안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5마력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1분 동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초 동안 7.5m를 490N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게 5마력인데 60초의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60초의 시간을 주면 어때요? 이거의 5배는 옮길 수 있겠죠? 60배는 옮길 수 있겠죠? 즉 490 곱하기 60초의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29,400N이 나옵니다. 즉 5마력의 힘을 가지면 75m를 60초 동안 이동시키는데 29,400N의 힘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